남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왜 남명, 아까 부시장님도 이게 저 진주 그러면 남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다 의명이 나오고, 이 남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남명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지금 조남명은 여기 진주에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조남명 그러면 알죠? 조식 선생님은 알아요.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주 사람들한테 조남명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몰랐다고. 전혀. 1960년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은 남명은 20세기에나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그 누구야?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남명의 그 역사는 이 정인홍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인홍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인홍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여튼 광해군의 왕의 남자다. 이 광해군 시대를 전적으로 장악한 사람이 권력의 최고 영수가 정인홍인데, 정인홍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정인홍은 순진한 사람인데 고지식하죠. 선생한테 대한 그 로열티가, 충성심이 너무 강렬해요. 이 광해군 시대의 가장 비극적 사건이 뭐냐면은, 광해군 2년 때인가 4년 때인가 2년 때인가 하여튼 5명의 퇴계 율곡 해가지고 이연족 해가지고 5명의 그 유학자들을 문묘 종사 18현 이 18현 그 문묘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해동 18현에다가 5명을 넣거든요. 엊그저께도 여기 진주 향교를 내가 갔어요. 진주 향교를 가서 나는 향교 가면은 좀 콧대가 쓰거든. 왜냐면 우리 집안에서 그 두 분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 해동 18년 중에 2분이나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러니까는 정말 유자 집안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5명이 들어갈 때, 그때 광해군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정인홍인데, 이놈들이 우리 선생님 남명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5명 속에다. 그때 넣었어야 이게 분란이 없는 건데, 성유관 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명에 대한 인상이 너무 과격하다. 이게 유학자답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소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남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남명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조선 왕조를 통해서, 조선 왕조를 이렇게 거치면서 살림, 뭐냐면 이 과거도 보지 않고, 물론 남명이가 봤어요. 봤는데 떨어졌지. 네. 아니 그 남명은 아주 임금한테 상속을 했는데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 살림 처사라고 그러면 과거 안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2번이나 발목이 잘렸다고 그랬어. 아주 말을 그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써. 하여튼 발꿈치를 2번이나 잘렸다. 이거 낙방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과격하게 쓰라고. 2월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냐면은 계속 이 남명이 여기서 이 서원을 하고 강압을 하면서 하는데, 내가 봐도 남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길러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게 타고났어요. 그 유명한 이만규라는 분이 우리나라 조선 교육사를 제일 먼저 정립한 분인데 지금 배화대 그 전신에 아주 유명한 이만규라고 조선 교육사 다 아시죠? 근데 이만규 선생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자가 조남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상당히 그 학생들을 개성을 살려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출세도 많이 해. 그런데 조남명은 실제로 과거도 포기해버렸고 일찍이 포기해버렸고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점점 이태기 같은 사람은 벼슬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이태기의 벼슬 영역은 화려해요. 그 사람이 자기는 퇴계다. 은퇴해서 계곡에 사는 사람이라서 퇴계라고 했지만 달라요. 진짜 그 사람은 퇴계가 아니에요. 나갈 대로 다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남명의 입장에서는 퇴계 그럼 지가 매를 대로 다 벌린 새끼가 이론은 아주 빠삭해가지고 근사하게 논문도 쓰고 성학식도로 다 선조를 계몽한다고 마지막 어린 선조고 넌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명심하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성학식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남명이 볼 때는 야 너 해보고 다 해먹은 놈이 정치하고 타협하고 다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한테 상소를 할 적에도 나보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벼슬을 한다는 거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권력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이상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소장을 쓰는 걸 봐도 그런데 나한테 겨우 참봉벼슬을 내려가지고 참봉을 주면서 나보고 나오라니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딨냐? 내가 처사가 아니라 내가 나가겠다. 근데 나를 주려면 영의정을 주든가. 이 양반은 계속해서 그렇게 참봉볕을 기껏해야 하면서 현감에는 종 5품 2, 3품도 아니고 1품을 줘도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참여하라는 게 과연 그게 당신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위선인 거야. 위선. 이게 진주 사람들 기질이라고. 위선을 싫어요. 아니 못 참겠다 그거거든. 못 참겠다 그래요. 그 왕에 대놓고 당신의 여기 한번 그냥 말하면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써놓은 거 요거 봐야 돼. 여기 보세요. 아니요, 12페이지 6번 12페이지 6번을 보시면은 여기 단성소라는 을묘 사직소가 들어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죠. 아주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보고 나보고 이때니까 명종 때죠, 그죠? 명종 10년이니까 1555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40년 전에 이 올린 손대 이 상황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하냐? 쭉
여기 난진지의라고 나오잖아요. 억신. 따라오세요. 억신, 난진지의. 내가 벼슬에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벼슬에 나가지 않는, 나가기가 어려운 것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나이가 60이고 학술도 내가 학문도 별로 그렇게 배운 것이 없고 소매하고 문도 미주기치 내가 이 문장도 병과에도 못 든 놈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나중에 이 쇠소지임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지만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과거를 구한 것도 10여 년이나 되었고 내가 3번이나 발이 잘려가지고 물러났고 내가 과거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처사라고 그래서 유명해진다는 걸 여기 도명이라 이름을 도둑질해. 미신이 도명하여 묘집사 임금님한테 이 상주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그르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집사들이 내 이름만 듣고 전하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오류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따라오고 계세요? 네 번째 줄에 전하께서는 과연 제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소장을 쓰는 문장 스타일이 내가 누군지 아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나를 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문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장을 잘 짓는 놈이라면 난 문장을 잘 짓는 놈이라서 도가 있는 놈도 아니고 도가 있는 놈이라고 하면서 나 같은 놈이 꼭 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만이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재상이라는 놈도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썼으면은 나중에 국가의 치욕이 되거나 만약에 이런 것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죄가 어찌 제 책임만 이겠습니까? 전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내가 시골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거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대신 위치, 납, 허명, 이 매신 그렇게 해서 허명을 가지고 이 몸을 팔려면은 아예 돈을 주고 매관을 하겠습니다. 돈 주고 벼슬을 서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전하한테도 피해가 없는 거지. 나한테만 피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몸을 배신할지언정 저는 전하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벼슬에 안 나가는 첫째 이유가 이런 것이옵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끔찍한 얘기. 두 번째 이유라면서 대전. 전하의 국사는 이미 다 틀렸다 이거야. 여기 완전히 정면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이걸 나중에 읽고 이게 유자의 문장이냐? 퇴계가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라고 그래도 이거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전하의 국사는 이미 틀렸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천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떠나갔고 사람의 인심이 이미 이반되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국가를 큰 나무에다가 비교한다면 100년 동안 그 기둥 속을 다 벌레들이 갉아먹어가지고 진액이 고갈돼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그냥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지가 거의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었어. 그런데 조정에 충지의 신하라든가 밤새 고민하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아무리 충신이 있다고 해도 이게 이미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 세가 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무하수지라. 어디서 사방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으로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들은 그냥 밑에서 히히낙낙거리고 이 새끼들 주색만 탐욕하고 대화는 위에서 붕붕 떠당기면서 이 개새끼들은 전부 재물만 듣기 불릴 생각들 해 전부 다 헤쳐먹고 하어복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어복통이라는 게 뭐냐면 물고기는 배부터 썩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 시지라는 게 이게 바로잡을 시자를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내신들은 속에 임금 그 주변에 있는 궁궐의 내신들은 그냥 지 수원이라고 그러잖아. 지지 세력을 심기에 바꾸고 이 자식들은 뭐 여의주를 그리고 있던 식으로 그냥 지 세력만 늘린다 이거야. 외신들은 밖에 나간 새끼들은 민중을 그냥 박탈해가지고 이 늑대 새끼들처럼 뜯어먹는다. 피부가 다 벗겨먹고 박탈을 시키면은 이 몸에 털 하나도 심을 곳이 없다. 자라날 곳이 없다. 민중은 다 박탈돼서 털 하나도 자라날 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는 장상영식이고 장상영식이지. 한숨을 쉬면서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산 지가 이제 벌써 수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2페이지예요? 13페이지? 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허희 어목하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천장만 쳐다보고 그냥 밤에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자전이라고 했어. 자전 세견이라는 거는 뭐가 이게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 아주 지독한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자전이라는 게 누구야? 이 무시무시한 당대 최고 권력자 문정왕후를 말합니다. 당신의 엄마 문정왕후는 자전이라는 자당이라는데 자전이라고 문정왕후는 세견 뭐 좋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 이것은 깊은 궁궐에 갇혀있는 과부년에 불과하다. 뭐 죽었거든 해야지 과부지 과부. 근데 이거 지금 이 문장이 이 과부년에 불과하다 이런 시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어린애가 당신은 이 뭐야 문정왕후 밑에서 불려다가 맨날 회초리 맞고 그랬거든. 이 명종이 당신은 이 어린이 어려가지고 선왕의 하나의 고아에 불과하다. 고독한 선왕의 후사에 불과하다. 고사에 불과하다.
이거가 왕하고 대리마마는 없고 너는 구중궁궐 깊은데 갇혀있는 과부년에 불과하고 너 왕이라는 거는 그저 선왕의 고사에 불과한 이 세상 물정을 니들이 뭘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냇물이 다 마르고 뭐 비가 그냥 곡식처럼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조짐이 이 조짐이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냐? 어떤 상황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걸 다 내가 지금 읽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것이 소위 내가 다시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식으로서 신민지주가 되시고 수신으로서 주인지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그 아주 법도를 세워라. 그 법도가 법도답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 그 불국이라고 했어. 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하냐면 운월 병영지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중국 문장에서 황제들한테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목을 걸고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이거야. 날 죽여라 이거야. 매사의 문이라. 제가 죽을 걸 각오하고 왕의 유지를 듣겠습니다.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퇴계와 이 남명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퇴계는 이 좌도 경상 좌도의 아주 이 지식 옛날에는 선비들이 정말 훌륭했으니까 선비 문화였으니까 이 고을에 어떤 선비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에는 하여튼 그 퇴계와 남명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거목으로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퇴계 밑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결국 남인이 되잖아요. 남인이 되는 거고 이 남명이 이게 북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남은 이 양대매로 가는데 이 두 사람들이 퇴계하고 남명이가 이렇게 쓴 편지를 보면은 갑이라는 말 쓰거든. 동갑이라는 얘기야. 뭐냐면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명과 퇴계는 같은 해에 태어나고 한 2년 상관으로 죽기도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와 남명은 항상 그 라이벌로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관계를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역사가 쫙 풀려. 이게 임진왜란까지 쫙 풀리는데 뭐냐면은 이 퇴계라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쭉 이걸 다 써왔는데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한 1년을 해도 모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1년을 해도 모자라는 내용인데 퇴계 그러면 제일 유명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사단칠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단칠정이라는 게 뭐냐? 이 사단칠정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4단 7정이라는 게 뭐냐? 여기 도표가 앞에 있잖아. 7페이지, 7페이지. 그림이 있죠? 이게 천명도라고 해요. 이 천명도라는 게 위가 천명구도라고 그러고 밑에가 천명신도인데 이거 가지고 조선 왕조 몇백 년에 이게 도대체 되게부터 이게 16세기 전체라면 하여튼 16, 17, 18, 19, 20 하여튼 500년을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500년을 가지고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조선 사상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천명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조선인들이 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여기 보면 까만 걸로 이렇게 쭉 테두리가 쳐 있죠? 까만 걸로 쭉 테두리가 이렇게 쳐 있고 거기에 이제 허연 또 테두리가 있죠? 허연 테두리가 보면은 이게 음양이 번갈아 돌아가는 태극 형상이에요. 네? 가생이 동그란 게 태극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극 형상인데 여기 안에 여기 네모가 있는데 이 태극 형상은 이게 천원이라고 해서 하늘이 둥글다라는 거고 이 안에 방형은 땅을 나타내요.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사각형인데 여기 이쪽을 보면은 지금 요거 잘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초목 요 밑에 초목 역생이라고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 윗그림에서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초목 역생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금수 횡생이라고 뉘어져 있어요. 글씨가 금수 횡생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는 식물들은 근본이 역생이라는 건 이 대가리가 땅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역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머리도 난 머리카락이 좀 뿌리가 다 잘렸는데 이걸 뿌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뿌리가 이 나무는 땅으로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리 소용없으니까 아무리 있어요. 그러니까 역생이라고 했어요. 역생. 근데 동물은 뭐예요? 뿌리가 뽑혔어. 근데 반드시 쓰지 못하고 횡으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초목은 역생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전색불통이라고 했어요. 이놈들은 불통이야. 이 음양의 이 천명과 불통. 이쪽에는 뭐냐면 혹통일로라고 해놨죠? 그냥 한 길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가리가 박혀있는 식물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해. 천명을 받을 길이 없어. 근데 이제 동물들은 옆으로 돼가지고 댕길 수도 있고 천명을 그냥 일로는 받아. 근데 이 가운데는 뭐냐?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평정직립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정직립. 그 다음에 두원족방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천명이 있고 여기에 리가 있어요. 위에 천명에 리가 있고 그 밑에 여기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 밑에 동그라미가 실정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거 한마디에서 여기에 옆에 보시면은 이 정추만이라는 사람이 칠정은 바로 뭐죠? 기하고 옆에 그 밑에 동그라미 옆으로 칠정은 바로 기하고 뭐죠?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바로 리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거 찾으셨죠?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을 그려서 퇴계한테 보내요. 정추만이가. 그러니까 퇴계가 이 그림을 보고 요거 약간 고치는 게 좋겠다. 고친 게 뭐냐면 그 밑에 뭐라 하냐면 칠정은 뭐죠? 기지발이요. 사단은 비지발이다. 그렇게 고쳐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써놓은 걸 보면 천명구도는 사단은 바로 리하고 칠정은 바로 기하고 천명신도에는 사단은 비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요거 설명하려면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냐면 이 말이 나온 게 사단이라는 게 측은지심은 인지단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십이지심은 뭐 지지단이요. 뭐 수호지심은 의지단이고 사양지심은 예지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식물처럼 대가리가 땅에 박혀서 사는 사람은 도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육안적 저기에 본다면 도가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자체 여러분들 지금 서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서 있다는 거 이게 방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천명을 받는 존재라는 얘기야. 그 천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 꼭대기에 동그라미에 인의 예지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의 예지는 뭘로 발현되느냐? 우리는 인의 예지가 그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이라든가 사양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 측은지심이 이런 거가 뭐 이게 희로애락의 정이라 이거야. 정. 희로애락의 정. 그러니까 인간이 희로애락, 애호욕이라든가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적 표현이라는 건 뭐야? 불화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불화기능. 불화기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배우지 않아도 능하다. 여러분들 화내는 거 배워? 웃는 거 배워? 그냥 좋으면 웃잖아. 그리고 화가 날 일 있으면 화내잖아.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배워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거는 의의 예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덕적 세계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서서 다닌다는 것 자체가 천명을 받는 존재고 이 천명을 받는다는 건 인의 예지를 구현하는 인간이 돼야만 네가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다. 이게 유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선 왕조에서 싸우는 문제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애가 우물로 기어들어가. 그런데 우물로 기어들어가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모르고 그냥 우물을 기어들어가 가서 건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인이
발현되는 단초다. 그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본래적인 리라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리에 발현되는 단초, 우리가 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초는 뭐예요? 측은지심이 있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 누구죠? 그 남명이 이거 그 고관 새끼들을 까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측은지심이 없다고 하냐? 백성들이 어떻게 죽든 말든 너희들은 감정이 다 왜곡된 새끼들이다. 어? 선조는 정말 측은지심이 없는 개새끼지. 개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퇴계는 이 인지단이라고 하는 단이 측은지심인데 이것의 소종내는 이 인지단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것은 아주 순결한 천리, 도덕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고봉이라는 사람이 그 정충안의 천명도를 고친 것을 보고 퇴계한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당신 틀렸어. 왜 이걸 그렇게 바꿉니까? 사단은 리지발이고 칠정은 기지발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인간 존재에 있어서 뭐죠? 리와 기가 대립되는, 그때 기독교는 없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의 악마와 천사가 둘이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 뭐냐면 칠정 외로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 외로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에 과불급이 없고 칠정이 바르게 발현되어서 상황에 맞는 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바로 리요. 그러니까 기 외에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은 맞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고전으로 볼 적에는 사실은 기 외에 리가 따로 있으면 인간이 이건 분열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뭐죠? 퇴계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다. 인간 존재가 만약에 기 외에 리가 따로 없다고 말한다면 인간은 뭐야? 감정적 존재가 되어버리므로 도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면은 리가 기와 별도로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퇴계 입장은 엄청난 모랄 리고리즘이야. 모랄 리고리즘.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엄격주의하고 기고봉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퇴계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그게 선생님 리가 기 밖에 또 따로 있다. 그거는 인간을 너무 형이상학적인 폭력으로 휘몰아갈 여지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러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퇴계 입장은 거의 칸트와 같아요. 서양 철학에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사적인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엄청난 이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 논쟁의 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퇴계한테 조남용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편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있지? 아니요,
9페이지? 여기 9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에 여기 보세요. 64세 때 남명이 퇴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재밌잖아요. 네, 뭐라 하냐면 나는 퇴계하고 남명이 한 번은 만난 줄 알았더니 만난 적이 없더라고. 이거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백년 신교와 직금 위면이라 그랬어. 선생하고 나하고 100년의 정말 이 신교인데 100년의 신교 그런 사이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얼굴이 엇갈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주세라고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펼쳐지고 있는 학자들의 꼬라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손으로는 쇠소지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구담으로는 천리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의 수준이 청소 하나, 이 빗자루짓 하나, 걸레질 하나 할 줄 모르는 새끼들이 입으로는 천리를 다 말하고 사단 칠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사실 난 이게 진실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저기 하는데 요새 여자고 남자고 보면은 걸레질도 못하고 빗자락질도 하나 못해. 여러분들 빗자락질, 걸레질이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방비를 쓸 적에도 먼지가 이렇게 휘날리게 이지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수렴을 해가면서 삶의 걸레질 책상에 앉아서 웨이트리스가 한다 그러면 걸레가 지나가면은 먼지들이 그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식당에 가면 흩어버려. 난 어릴 적에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걸레질 할 때는 이쪽을 살짝 들어서 요렇게 쫙 쓸어 담고 또 이렇게 감아서 또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풀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다시 하고. 내가 걸레질을 하면 기맥히지. 평생을 어머니가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이게 뭐야? 쇠소지절이라는 거야. 청소하는 절도를 하나 배우지 못한, 그걸 하지 못한다, 실천하지 못한다. 이건 뭐죠? 사회적 실천에 있어 족도 없다 이거야. 이거 가르치는 새끼들이 이 세상 청소 하나 못하는 분들, 나가서 빗자락 하나 못 쓰는 새끼들이 뭐 사단이 어떻고 칠정이 어때? 지랄마 이 새끼들. 이해가 돼요? 산천제에 앉아서 그런 편지를 퇴계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 칠정에 관해서 그 얘기야. 내가 사단 칠정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냐? 이 사람의 얘기야.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또 그림을 그렸어. 여기 어디? 14페이지. 네? 이게 신명사도라는 건데, 남명의 신명사도.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면 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니까 30분만 연장해서 들읍시다. 좋아요? 네. 30분만 연장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신명사도 결국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목관이 있고 이관이 있고 귀가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관이 있고 그 밑에는 구관이야. 입에서 나오는 게 먹는 거하고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거는 이 외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신령을 지키느냐, 그 신령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복잡해요. 이게 하지 말고 여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3페이지 그 앞페이지에 주역의 곤꾀에 63이든가 직방대가 6.2에 직방대가 효사의 직방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표가 있죠. 곤꾀의 6.2 효사의 직방대를 해설하는 문장이 문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경이 직내하고 의의 방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이 직내라고 하는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게 독일어로는 에른스트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왜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공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경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그냥 주일무적이라고 그래요. 이 주일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경심을 나한테 갖는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날 리스펙트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도울이 과연 뭐를 얘기하고 이 남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그걸 알아서 내가 그거를 꿰뚫어서 터득하겠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이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을 말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쉽게 하면 어텐션이에요. 이게 어텐션. 어린애가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여러분 교육을 시킨다. 과거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텐션. 경이라는 건 뭐냐면 공경이라는 거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애가 10시간을 공부해도 1시간을 앉아있는 애들은 지는 애들이 많거든. 왜 그래요? 그 1시간에 집중해서 캐치하는 애들은 다른 거죠. 그 경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항상 내의 문제는 뭐냐? 내 존재의 내면을 어떻게 집중해서 산만하지 않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나하고 여기서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남명을 이해하고 진주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여기서 또 누구 생각했다가 또 사탕 케이크가 맛있대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뭐라면 의. 이거 뭐야? 이 사람은 단이라. 이 사회적인 불의를 아주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인간 존재 밖의 문제다.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면 안으로 밝히는 것이 경이고, 그러니까 주역에는 경으로서 인간 내면을 바르게 하고, 곧바르게 하고, 의로서 이 외를, 인간 존재의 외면을 방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명은 패도명에서 뭐냐면, 안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밖으로 끊는
것이 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너희들은 지금 사단 7종을 얘기하고 앉았냐? 그거는 이론적 논쟁이에요. 사단이 주가 되든 7종이 주가 되든 그건 같은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하나의 serious한, attentive한 그런 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의 핵심이 경과 의다. 어떻게 해서 사단 7종이냐, 이게. 사단 7종에 관한 논의는 끝이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조선 유학의 미래를 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이 남명은 저기 진주에서. 그런데 이쪽 퇴계나 기고봉, 이쪽 율곡은 누구 편이겠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율곡이라는 사람은 기고봉 편이에요. 기고봉의 주기론을 이어간 사람이 그것도 융통성 있게 굉장히 그래도 서인들의 그 훌륭한 측면은 다 율곡에서 나오는데, 그런 모든 논의를 단칼에 쳐버린 게 남명이란 말이에요. 개소리들이다. 아무리 해봐야 사단 7종으로 아무런 판결이 안 나오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규명을 너희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뭐냐면 이 남명의 제자들은 주로 경상 우도에, 왜냐면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이 동네 사람들만 오고, 이 동네에서 다 남명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 터지자 모조리 의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의병장이 된 거예요. 그건 왜? 이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존재로서의 자격이 없다. 정인홍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세한 곽재우라든가 많은 지금 진주성 전투에 참가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조남명의 경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조남명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느껴요. 그런데 정인홍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인홍이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종가에다가 5명 하면 왜 우리 선생 안 넣어주냐? 이 개새끼들 그거 뭐라 하냐면 그 회퇴변청이요. 문묘에서 퇴계하고 이연적을 파버려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회퇴변청, 회라는 건 이연적을 말하는 거고, 회암인가? 응? 회제 이연적을 갖다가 하고 퇴계, 회퇴. 이놈들을 분별해가지고 배척해. 문묘에서 신주를 파내라. 자기 선생을 집어넣자는 것만 하지. 왜 퇴계하고 이연적을 갖다가 파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건 성균관 유생들부터 전 관료들이 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인조반정은 인조가 누군지 모르죠? 선조보다 더 나쁜 새끼야, 이거. 어?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 걱정이 심해, 지금. 부시장이 계신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계속 듣고 계시는데 내가 놀랬어요.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선생님 모시는 걸 좋아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도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가 야 니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평생 욕을 많이 처먹은 놈이라서 그거 난 관계없다. 근데 니들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에 따라서 내가 오고 안 오고 할 놈이냐? 에? 그저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지. 어? 그렇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 내가 죽는 지금 이 나이 그토록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죽는 걸 좀 걱정하냐. 그러니까는 하여튼 좀 그 진주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저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도 내 말을 잘 유튜브 나갈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들어보시고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돌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돌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 진주의 농민들의 어떤 미래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장이 되십시오. 그걸 부탁하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인조반정 이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조는 정말 사악합니다. 자기 아들 누구죠? 그 소현세자를 독살을 하잖아요. 그건 100% 맞아요. 시체가 그냥 썩어 들어갔으니까 그 어이들이 준 약을 마시고. 근데 그 임진왜란을 겪고 30년 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또 겪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이 병자호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왜냐면 여진족은 우리 민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원을 칠 텐데 당신 옛날에부터 고구려의 그 기상을 가진 우리도 다 고구려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쳐들어갈 때 후방 교란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타이지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좋다. 우리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쳤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조지은이라. 이 제조지은이라는 것이 제조지은. 이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임진왜란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 주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한다. 그 제조지은이라는 건 뭐예요? 선조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자기가 민중을 배반한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제조지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인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 피폐한 우리 민중의 현실 속에 또다시 그 호란을 치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광해군은 감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은 훌륭한 정치가예요. 여러분 광해군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선조 기간 동안에 이 일본하고 싸우면서 그 모든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광해군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영창래군을 죽이고 폐모 살제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휘몰린 게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연산군은 그 강화도 가서 그냥 한두 달 후에 죽지만 이 사람 제주도에 유배 가서도 한 20년을 살잖아요, 다시.
미래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참 안 됐어요. 내가 언젠가 그 광해군이가 제주도에서 그 유배 생활을, 유배가 아니지, 뭐라 그러나, 하여튼, 서민 생활을 한 그 역사를 가지고 한 번 더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광해군은. 그 광해군을 정인홍이가 서포트한 거예요. 광해군을 맺는 게 정인홍이고 그게. 그런데 인조 반정이 나면서 정인홍은 목이 잘라요. 피차가 목이 잘리고. 그렇게 하고 진주가 젖대버리는 거예요. 진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정인호의 이 죽음으로 진주는 빛을 못 봐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주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로 가나? 무락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남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주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주가 다시 위대해지려면은 도울 같은 사상가를 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경상대학교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런 뭐를 느꼈어요. 경상대학에서 남명연구소나 나온 논문들을 보면 훌륭해요. 아주 여기 연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달력이 좀 부족한 거지. 전달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이제 이 농민항쟁으로 1, 2차 해가지고 정말 이 처절한 얘기들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 여기서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정도. 지금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진주 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혁명보다 자그마치 32년이나 앞선 거예요, 지금. 1862년이잖아요. 1862년에 진주,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진주 밀란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날 때 수훈은 뭐라고 있었어요? 이 수훈의 시대예요. 경주 사람 최수훈의 시대라고. 최수훈이는 지금 출발이 다른 거죠. 이 진주 농민항쟁을 생각할 때 나는 진주 농민항쟁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위대하게 보지만은 여기에 큰 결함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독일인이 삼종의 물난우리나도 억압을 받잖아. 그 억압을 받을 때에 그 삼종의 물난이라는 거 독일인이 또 통한인이 포음인이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기 어려워. 역사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은데 한마디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세금 거두는 방법이지. 이 사기질을 쳐가지고 그 힘든 농민들을 그냥 착취해먹는 정말 터무니없는 더러운 짓들을 해먹는 건데 이걸 다 아전뿐만 아니라 이게 다 사실은 아전이라고 그래봐야 이 조선조에 해쳐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전은 월급이 없었거든. 니들이 알아서 해쳐먹고 살라 이런 제도예요. 제도가. 정규 월급이 없었어요. 걔들은. 그러니까는 이 새끼들을 다 근데 그게 100분의 1만 쳐먹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처먹을 수 있는 권력을 진 놈이 100분의 1, 100분의 90을 가져가죠.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 진주 소위 말해서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거를 개선하자. 웃기는 얘기죠. 아니 지금 유계춘이라든가 그 전에 원래는 더 센 양반이 가다가 이명윤인가? 김명윤? 이명윤 같죠. 이명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거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합법적인 호소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자 이제 이명윤도 빠지고. 유계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리더였는데 몰락한 양반으로서 도저히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한다고 그럴 적에 무슨 사냥꾼이나 지게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장도 써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통군도 돌려야 되고 이러려면 지식인이 반드시 그 모든 운동을 리드해야 되는데 그 지식인들의 머릿속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농민항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엎어야지. 왕조를 엎어야지. 엎을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짜야지. 그런데 1862년에 여기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아전놈들을 혼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최시호는 남원에 가서 서양의 하느님하고 대결을 하고 있다. 야, 서양놈들이 중국을 뒤엎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 왕조가 며칠이나 견딜 것 같으냐. 조선왕조는 곧 끝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주농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불발탄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박지원의 손자가 내려와가지고 기껏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다 읽어보면 똑똑한 말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민중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고 조선 왕조의 질서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다 내리고요. 그 세 명의 유계춘 이기재 이분들의 죽음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억울한 건데 죽을 거라면 우선 목사 새끼, 그 병사 새끼 모가지를 쳐고 진주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진주 그러니까 1, 2차 진주성 전태처럼 항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새로운 개력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철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응? 그건 솔직해야지. 그러니까는 병사 그러면 백락신이냐? 그 병사라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응?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이놈이. 나쁜데 정말 나쁜 건데 잡았다가 놔둬요. 사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놔줘. 그러고 쓸데없이 그냥 나쁜 관리 새끼 그 서리들 집 아들 새끼들 집만 태워. 백매치를 태운다. 그거 왜 아깝게 그걸 태워?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든지 그러지. 응? 그러니까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동학혁명을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면 제일부터 고구 관할을 쳐들어가고 병사를 처단한다. 처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싸그리 다 아니 사발통문에 다 한 후에 최후로 말하면 경사로 지켜발사. 경사가 뭐야? 서울로 진격을 해서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했든 말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당시 뭐냐면 조선 왕조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개명을 꿈꾼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뭐야? 죽는다. 각오가 돼요. 유계춘이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어. 바보지 바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진주의 역사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이 정말 억울한 역사고 한도 많이 맺히고 그렇지만은 저항의 역사고 위대한 역사지만은 이 역사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간 역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문화와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땅을 지키왔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힘이 표출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에 대표적인 게 근세에 들어오면은 갑오경장 때 신문제를 법적으로 왕조가 끝나면서 그건 다 폐지를 해버렸는데 사실은 이 백정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하지만 이 백정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천안에서 크면서 백정 동네도 있었고 백정들 친구도 있었고 내가 이 백정 문화라는 걸 잘 알거든. 얼마나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백정을 천대하고 초래기를 쓰고 다니죠. 갓도 못 쓰고 다니고 두루마기도 못 입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혁명. 이게 괴 중에 하나가 혁괴예요. 혁괴. 이해가 되십니까? 혁명이라는 게 가죽의 문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소가죽을 갖다가 그거를 소의 껍데기를 가죽으로 만드는 거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무두질을 하는 기인데 그거는 어떠한 것이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화학적 변화라고 거의. 그런데 이 옛날에 가죽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모든 데 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소재거든요. 가죽 없이 활 만들 수 있나? 가죽 없이 무슨 통 만들 수 있나? 이 무기들이고 가죽이 필요한데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고기를 도륙해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죽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특수한 장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근세로 오면서 재력이 오히려 있었어요.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사 운동이 여기 진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형평사 운동이 진주에서 유독 딴 지역도 그렇게 많았는데 백정동네는 사방에 있었는데 왜 진주에서
이 백정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아무데나 아메리카드라서 그 불가촉 천민인데 그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가서 경제학 박사까지 타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이 법무장관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진주에서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누가 돌아와서 백정이 무슨 장관이 됐다 그러면 스토리가 달라졌을 텐데 하여튼 그 이상으로 이 진주에 여기에서 이 백정 해방 운동이 단지 백정을 신분의 그 부조리를 해결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오한 인간 휴머니즘의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사상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이 강상호 선생입니다. 근데 강상호 선생이라는 분은 그 집안에 보면 그 강신원이 강영호 이런 사람들을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강영호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어린이 운동 동경대학까지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아동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사실은 누구지 소파 방정환 선생이 누구예요? 손병희 제2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잖아요. 사위장인데 사실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이라는 게 유명하지만 그 소파 방정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강상호의 동생이란 말이야. 강영호.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강신호라고 그래서 유명한 화가 이 동경 유학하는 화가란 말이야. 휘문 고문을 나오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비슷한 저기라서 우리 아버지가 휘문 고문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강상호라는 사람은 외국 유학도 한 적도 없고 무슨 특별하게 신분 철폐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상호라는 사람이 이 형평운동을 제창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은 역시 이 진주의 특성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에는 항상 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한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하가 항상 교섭을 하고 합심을 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강상우라는 분의 사상이 그 휴머니즘은 철저하게 유학의 인간관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수입된 휴머니즘이 아니라 인간 보편주의를 이 사람은 유학에서 끄집어오고 결국은 당시 동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누구야? 그 해월이 전라도에 가서 동학의 누구야? 남계천이라는 사람을 뭘로 임명하던가? 여기 보세요.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은 편의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호남 우도 편의장으로 윤상호하고 호남 좌도 편의장으로 남계천이라는 사람을 정해요. 남계천. 근데 남계천이가 백정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동학의 지부장 같은 사람을 동학의 리더를 남계천이가 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상관으로 모시냐고 전라도의 모든 저기가 반발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해월 선생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 너 뭔 소리
하면서 우리 도는 구천 계력의 운을 타고 청명한지라 선천의 낡은 문필과 귀천의 고화가 무슨 상관이야. 대선생께서는 우리 수은 최재호 선생께서는 일찍이 득도를 하신 후에 두 여종 중에 두 여종을 다 해방시켜 한 사람은 양녀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았으니 선사의 문벌이 재군만 못한가. 문벌이 낮아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그 지휘에 따르라. 그러나 이 동학의 사상이라는 게 여기 형평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동학사상이 흘러들어오는 거지. 이게 무슨 일본의 수평사하고 뭐 이게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일본의 수평사하고 이 관련이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일본의 수평사 운동을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의 우리가 거느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사상 운동일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형평운동, 형평사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런 것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주에서 유독 이러한 휴머니즘의 어떤 근대적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나중에는 이게 대동사로 바뀌면서 서울 지구에서는 전부 이거를 이제 좌파들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혁명운동으로 써먹으려고. 이거는 강상원 선생님이 나는 우리 이 불쌍하게 억압받던 사람들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전념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계급 해방운동을 한다고 그럴 거냐. 이미 계급 타파라는 건 벌써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거를 이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운동으로 매진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이제 좌파들이 일제시대 이미 좌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일본하고 합작하고 이렇게 되면 변절해요. 항상 정치적으로 무슨 운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다 변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상우라는 분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진주의 역사라는 게 1, 2차 임진왜란에 있어 진주성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아셔야 될 이 동아시아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것.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 전투의 패배로서 완전히 내가 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졌구나.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놈이 소갈다가. 그만큼 뭐냐면 이 진주성 전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조선 민중의 힘이 표출된 진정한 전쟁이었다. 그 전쟁의 핵을 만든 것이 사상적으로 그야말로 이 남명 선생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의병이 되고 나왔고, 정인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활약이 있었고, 곽재우라든가 여러분 고종우라든가 하여튼 많죠. 이 남명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나왔고, 근세로 오면서는 결국은 이 동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결국 이 진주 농민 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남 일대로 다 퍼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도화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정신을 받아서 또다시 동학혁명 때는 이 진주가 또 중심이 돼서 싸웠고 그 정신이 다시 형평운동까지 연결이 돼서 인간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많은 이 조선 역사의 가장 정의로운 휴머니즘의 맥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거를 진주 사람만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진주를 사랑하고 진주를 아는 사람들은 진주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진주 사람들은 모른다요. 그러면서 우린 도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주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주 사람들이 깨어서 나는 당파 같은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난 민주당을 보고 난 아무 관심 없어. 난 정치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우리 남병 선생이 얘기하듯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3개월 여기에 매달리면서 많은 책을 읽다가 여기 한시를 하나 쓴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시는 어떻게 돼 있어? 돌호르무 낙송. 낙송이라는 건 내가 이 글 쓴 데가 낙송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낙송함에서 낙산 밑에 소나무가 있는 집인데 거기서 호련히 읊는다. 유명 강남강 만가사 계산은 붉은 남강에 내 천명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죽으리라. 처함태어 하처은 그 처절한 함성 허령우주 그 어디에 뭉쳐있나. 사원박복신불견 역사의 넋이여 박탈되어도 되돌아온다더니 천지의 마음은 여전히 보이질 않네. 준난 유청 정천승이라. 간난의 세월에도 진주에 푸름은 있다. 하늘을 물으며 천왕봉에 오른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시를 한시인데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주역의 괴를 가지고 내가 쓴 시기 때문에 좀 해설이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끝내면서 진주애운이라고 쓴 27페이지에 한글로 쓴 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유감합니다. 제가 조금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워낙 많은 분량이고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내 가슴에 있는 걸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으나 대강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오늘날 내가 비록 소략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런 방면의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후손을 이 진주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제가 쓴 시를 읽겠습니다. 진주애운. 무엇을 더 말하랴. 하이한 진주보다 더 하이한 진주의 순결 위에 가을바람 터져나오는 석류의 붉은 씨앗보다 더 검붉은 흙의 피로 쓴 남강의 역사여. 하늘보다 깊고
예술보다 더 드높은 민중의 숨결, 선악을 타고 오르는 새벽 햇살이 너를 흐트러 버리면 너는 무궁한 태허 위에 생명과 희망과 회한을 그린다. 진주여 오라, 천왕봉이여 말하라. 침묵 속에 맺힌 천년의 한이 한을 일깨우리라. 남강은 오늘도 울먹이며 흐른다.